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12월 11일 부동산 뉴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뉴스를 못 읽어서 뉴스가 좀 주말에 많이 있었는데요. 그냥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지난달에 나왔던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대책, 그래서 이제 민간시장의 임대를 어떻게 가이드할 것이냐,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당근, 채찍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뭐 이번 주 나온다, 이번 주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강북권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도 거세다. 그래서 10억을 넘는 실거래가가 찍힌 아파트들, 이런 것들 조사해서 놓은 기사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정부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요거 진짜 이번에 시범 단지들 언제 선정하나 발표할 때 됐는데 12월달 안에 나올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그러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런 법이 있어요. 굉장히 큰 되게 아우르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법이라기보다는 좀 뭉뚱그려진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도시재생 사업의 범주 안에, 도시재생 사업 범주 안에 이제 내년 2월부터 새로 시행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 요새 공공주택 지구 많이 짓잖아요. 이것도 도시재생 안에 범주에 넣는 이제 그런 내용이 추가된 개정안이 국회 통과했다. 이거 나중에 이제 공포하면 그때 좀 보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 안에 상생 협약, 그러니까 임대인들하고 임차인하고 지자체 간에 이렇게 협약을 맺으면 어떻게 그걸 강제하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안 할 경우에, 위반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규제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은, 하여튼 도시재생 특별법이란 게 이렇게 국회 통과됐다,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지난 주말에 모델하우스 오픈한 곳들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뉴스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지난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때 분양가들 나오면서 와 막 했는데, 이제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청약하는 단지들 중에 되게 관심 높은 분양 단지들이 있죠. 동탄에 일단 C11블럭, 롯데캐슬 트리니티인가요? 그래서 이제 SRT역 바로 앞에 지어지는 단지라서 동탄 신도시에 사는 사람은 할머니들도 그 C11이라고 얘기하고 다녔다고 할 정도로 동탄 안에서는, 그리고 동탄뿐 아니라 서울 안에서도 이 분양에 대해서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이 많은 분양 물량 중 하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여마천 뉴타운에서 첫 분양이 요번에 이제 드디어 하죠. 거여 2-2고요. 이편한 세상 송파 파크 센트럴 맞나요? 제 이름 그냥 전 거여 2-2가 아직까지는 익숙해서 여기도 모델하우스 오픈했는데 분양가가 괜찮게 나왔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한번 좀 가보고 싶은데, 아무튼 거여 2-2고요. 사전에 부동산 TV에서도 얘기한 바 있는 단지라서, 하남 가빌지구 이제 요번에 이제 포엘시티라고 C 블럭이랑 4개 블럭 합쳐가지고 이제 분양하는 데 있는데, 그쪽에서도 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북일에, 위례 신도시의 북일에랑은 바로 붙어 있고요. 거여마천 뉴타운도 이제 단계별로 2-1, 요번에 2-2가 분양하고, 이제 롯데캐슬 2-1 구역도 분양하면 약 한 2개 단지 합쳐 3,000세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여역, 마천역 5호선 라인으로 이렇게 일단은 들어가는 단지마다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또 유망 분양 물량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 대충 지난 며칠간 뉴스들 중에 여러 내용들에 보면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기사를 한 꼭지 한 꼭지 읽자니 또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대충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정도만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레미안 대치팰리스 20억 돌파, 학군 수요의 힘이라고 한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이게 20억 30평형대 아파트 20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는 평당가가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가 평당 2천만원을 돌파했습니다. 타워팰리스 아파트가 평당 3천만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평당가가 되게 어떤 의미 있는 기준점이었는데, 지난해부터는 강북 같은 경우는 30평대 아파트가 10억을 넘느냐 안 넘느냐 10억이 하나 기준점이고, 강남 같은 경우는 20억, 이게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강남의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가 올해 이제 20억을 넘어서면서, 작년에 이미 넘었나요? 20억을 넘어서면서 돌파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반포 쪽에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가 20억을 돌파하는 거래가가 나오면서 반포가 20억을 찍더니, 이번에는 대치권형, 강남 이제 그 반포 쪽이면 한강변 쪽에 붙어 있는 서초구인데, 이제 도곡대치 라인에 새 아파트 중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 중에 30평대 대표적인 단지라고 할 수 있는 레데펠, 레미안 대치팰리스에서 20억을 돌파하는 아파트가 나왔다라는 건데요. 사실 대치동 하면 우리가 이 학원가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교육 1번지 이런 이미지로 굉장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왜 20억이라는 숫자와 뒤에 학군 수요라는 얘기가 붙었느냐? 사실 대치동 하면 좋은 학원들이 많이 몰려있는, 학원가가 있는, 그리고 학군이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 사교육 1번지, 강남 8학군을 대표하는 지역, 이렇게 보통,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교육제도 변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보면 고교 학점제 등 제도 변경이 영향을 끼치면서, 이런 학군 수요가 이들 지역으로, 꽤 큰 영향을 미치면서 다른 호재들과 맞물려서 이쪽에 사람들의 수요를 이끌면서 가격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런 식으로 기사는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가 대치동 지도입니다. 여기 대치동 학원가라고 써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도곡 렉슬 아파트, 그리고 대치 아이파크,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그리고 레미안 대치팰리스. 지금 기사에서 나온 아파트가 바로 여기죠. 학원가 바로 앞에 있는. 근데 이제 기사를 보시면 요 세택 부지 마이스 어쩌고저쩌고 개발하는 내용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지도상으로 보시면 바로 이쪽은 다 임대주택가 아파트 단지들 주택가지만 한 블럭만 넘어가면 삼성역 앞에 이제 영동대로 지하도시 만들고 한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주변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얘기가 바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호재들이 맞물려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교육에 대한 부분이다. 최근에 최근에 어떤 수요를 이끈 부분은 교육제도 변화에 따른 학군 수요 부활이다. 기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부분까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 이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 그래서 예전에는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자, 내신 등급을 잘 받자 이래서 지역을 바꿔서 가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내신 절대평가제가 되면, 결국 내신 잘 받고 하는 게 절대평가가 되면 굳이 강남에서 용의 몸통이 되거나 꼬리가 되더라도 절대적인 수준 자체가 높으면 그렇게 손해보는 게 없어질 테니까 차라리 강남 8학군 안에서 치열하게 하는 애들 사이에 가자, 이런 식의 마음들이 작동한 걸로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좀 전에 봤던 레미안 대치팰리스 얘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인근에 도곡 렉슬 아까 봤죠? 레미안 대치팰리스, 대치 아이파크의 매매가 상승세도 이게 눈에 띄게 딱 보이고요. 그리고 전세가도 보면 여름 7월달, 9월달에 비해서 가격이 한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씩은 다 상승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신문의 이 기사에서는 교육정책의 변화가 결국 집값에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언제 기회가 되면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잘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읽어볼 기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래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정비 사업 방식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안에는 있었는데요. 그 방식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대체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정비하기 위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이제 도입된 지 벌써 한 5년 정도가 됐는데요. 도입은 됐는데 사실 시행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국의 첫 번째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첫 번째로 시행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바로 강동구에 위치한 동도연립이라는 데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66가구에 있었던 아파트가 96가구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완료했거든요. 재건축이라는 표현은 좀 여기서는 약간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사전에 이런 식으로 3층짜리 연립주택들이 쭉 모여있는 66가구 주택단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96가구로 정비가 됐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대로 다 받아서 들어왔다고 하니까 재정착률이 높다. 그래서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팔고 떠나지 않는 그런 좋은 모델로서 일부러 좀 자리매김하고 싶었나요? 봐요. 그러니까 재정착률이라는 걸 이제 부제목으로 써서 붙였죠. 어떤 모양으로 정비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강동구청에서 소개하고 있는 시행 후의 사업 모습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아파트 중정형 아파트라고 하나요?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아파트 높이가. 세대수는 96세대로 늘어났는데 이 몇 층이냐면 7층입니다. 이 보나마나 뻔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가로주택은 7층 이상 지을 수 없거든요. 중공업 지역만 15층까지 지을 수 있고, 이 높이 제한이 있어서 사실 이제 그렇게 고층으로 지을 수 없다는 게 약간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모델이에요. 물론 이제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요번에 이제 발표했던 주거복지 로드맵에 보면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더라도 중공공 성격으로 그런 부분을 가미하면 이런 층고 규제라든가 이런 걸 좀 풀어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받게 되면 이제 가로주택 같은 경우 좀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사례가 되겠죠. 아무튼 새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면서 늘려나가겠다라고 하는 정비의 방식, 주택 정비의 방식이 이런 모델이거든요. 이런 소규모 정비를 많이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또 전국의 첫 사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저는 좀 보러 가려고 합니다. 위치는 강동구 천호동 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여 2-2구역 모델하우스 보러 가면서 겸사겸사해서 현장 한번 둘러보고 지식을 쌓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기사에서는 지금 강동구만 하더라도 이런 식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가 한 6개 정도 있다고 하고, 제가 뉴스 읽어봤던 내용들 중에 보면 강남권에도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하고 있는 연립주택 단지들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자료를 보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법령 관련해서는 이제 따로 보면 되는데, 제일 궁금한 게 사업 수지가 어땠는지, 얼마나 추가 부담금을 내고 어떻게 받았는지, 저는 항상 이 관리처분 계획을 보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보통 이제 사업 승인 계획 이런 걸 받으면서 그 안에 이제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구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은데 기회가 생길라나 모르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집중 후에 담장이 무너졌지만 사직 2구역 신규 매수자 유입이란 제목인데요. 이 사직 2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다가 구역이 해제된 곳입니다. 근데 시공사 선정까지 마치고 사업이 진행되다가 구역이 해제됐어요.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요. 강북의 아파트들 중에서 되게 비싼 아파트로 계속 올해 언론에 많이 거론됐던 단지들 중에 경희공자이라고 있죠. 그 바로 옆이에요. 사직 2구역 위치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경희궁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 경희궁자이 바로 옆에 여기입니다. 사직터널 들어가는 입구. 그래서 그 옆으로 보시면 사직 1구역 여기는 풍림 스페이스본이라고 2000년대 중반에 분양도 했고요. 그때 입주까지 했어요. 모델하우스가 여의도에 있었는데 제가 여의도에 2004년 5년도 예, 그때 이 풍림 스페이스본 모델하우스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옆에 요 부지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으려고 예, 설계까지 다 되어 있는 예, 그런 구역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비가 되려고 하는 곳이었죠. 이 사직 2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해서 이 구역 해제가 된 게 아니라 서울시장이 직권 해제했어요. 어떤 이유냐? 예, 주변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직권 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직권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제 원인 자체가 조금 뭐 사업성 저하나 뭐 이 사업성 저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는 이제 주민 요청에 따른 해제가 아니라 역사 문화적 가치 보존 필요성에 따른 해제라고 해서 지금 조합하고 예, 사업을 추진해왔던 조합하고 서울시 간의 분쟁이 여전히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에서는 이제 이 사직 2구역의 해제 이후에 꾸준히 거래가 되면서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개발구역이 해제되는 구역이 어떤 식으로 투자자들이 움직이는가 예, 좀 싶어서 예, 기사를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한다든가 재개발 사업을 한다는 게 결국은 뭐 노후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구역을 해제하고 서울시에서는 뭐 내년 4월까지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지 이제 그 모델을 내놓겠다라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뭐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조금 뭐 방치되고 있는 집도 있고 뭐 한편으로는 또 뭐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좀 개보수할래 하면서 뭐 정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주택들을 좀 보수하거나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와는 별개로 또 투자자들의 관점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경희궁자의 옆이고 도심지 아니고 그 다음에 서울 도시반에 굉장히 뭐 기사에서 보시면 뭐 조용한 정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잖아요. 그래서 뭐 이 지역 자체가 저층 주택 리모델링 통해서 도심 속 정원과 같은 곳으로 탈바꿈할 거란 기대감이 생겨서 오히려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면 훨씬 더 부동산적으로는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매도가도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올라갔고 뭐 호가가 비싼 거는 뭐 평당 3천만 원까지 호가한다라고 하면서 뭐 신규 매수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오후에는 좀 바쁘게 저도 바깥을 좀 돌아다녀 봐야겠네요.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예, 나가기 싫어요. 진짜 춥다. 예,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예, 좋은 하루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새 또 연말이라서 술 먹을 자리들 많으실 텐데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